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요 역풍당당 바람치유 센터 요 이제 게시판에 가끔 올라오는 글들 보면 네. 아무리 봐도 이게 상간자로 추정되긴 하는데 네. 아니 부부간의 문제가 쌓여서 바람 피는 거 아니냐. 무슨 뭐 누굴 탓하냐. 네. 당신들의 문제 아니냐. 우리 역풍당당 카페에 그런 상가녀와 그런 글들을 올리는 아유, 건가요? 뭐 옛날부터 저는 옛날 그 다음 카페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스파이네, 법부터 스파이. 쭉 이걸 벌써 10년을 넘게 하지만 네. 가끔 메인 글로는 잘 안 올리더라고. 댓글로 은근히 질러대. 원래 부부관계 문제 네, 있었던 거 원래 아닌가요? 부부간에 뭐 문제 이러면서. 있는데 뭐 구질구질하게 왜 사냐 이혼하지 나 같으면 이혼하겠다 이렇게 올리는 건 거의 상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소송 중에도 뭐 소송을 뱉거나 하면 90% 정도는 이 혼인관계가 원래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파탄돼 있었고 사이가 안 좋았지 그렇죠. 나로 인해서 파탄된 것이 그렇죠. 아니라는 주장을 맞아. 거의 대부분 다 해요. 근데 이제 맞아. 그런 주장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진 않죠. 왜냐하면 않죠. 법률적인 혼인이라는 거는 이혼 도장 찍고 완전 그렇죠. 신고되기 전까지는 유지가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파탄 나서 맨날 부부싸움을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각방을 쓰건 뭐 근데 일시적으로 별걸 하건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부인되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상가녀들은 그게 정말로 착각을 자기 하더라고. 자기의 책임을 아니, 시켜주는 건지 알고 왜 그런 주장을 많이 그러냐면 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기고만장해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남자는 나밖에 없어. 네. 저 부부는 껍데기 부부야. 그러니까 아내분이 이제 가가지고 상간녀 박살 내려가가지고 이런저런 경고하면은 네. 오히려 뻔뻔하게 적반하장식으로 당신 내 가정 이미 파탄 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판에 꼭 결론은 당신 부부 이런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래요? 멘트들. 네. 식상한 그 멘트 아주 유체이터라법 많이 씁니다. 자, 이게 왜 부부간에 문제가 쌓여서 바람난 게 아니냐면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부부간 네. 문제가 쌓여가지고 바람난 거 결코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꼬시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렇죠. 내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나 너랑 만나고 그렇죠. 싶다라고 말하지. 내 가정 아무 문제 없는데 나 너랑 그냥 한번 엔조이로 즐기고 싶어. 이렇게 그렇죠. 말하진 않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렇죠. 거를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는 정말 책임이 없겠구나. 이 사람들 정말 사이 안 좋구나라고 정말 진심으로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상간녀가 믿는 건 괜찮은데 아내분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네. 그러냐면 이미 남편으로 하여금 남편에게 이미 공격을 당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야. 너 평소에. 때문이야. 네가 그래서 그런 거. 그러던 차에 또 상간녀 만나는데 또 그 네.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의 주제는 그 상간녀 보란 듯이도 하는 방송이지만 네. 아내분 용입니다. 그렇죠. 아내분들이 요걸 꼭 읽고 네. 요 좀 다시 한번 네. 생각을 마음을 좀 단단히 가지셔야 된다는 음, 얘기죠. 이게 이제 부부간의 문제냐 아니냐 네. 그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 있지. 부부간의 문제가 쌓여서 쌓여서 바람이 난 거냐 아니냐. 그 구절에 다 해답이 들어가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가 계속 쌓여서 바람이 난 거라면 네. 그 여자 등장했던 그 2년 전이냐 3년 전이냐 6개월 전이냐 그 기점을 이전으로 보자고. 맞아요. 이 여자가 막 등장했을 때 깊어지기 전 네. 그 이전의 부부관계가 계속 그랬냐. 그렇죠. 전부터 끊임없이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고 못 산다 그러고 너랑은 안 맞는다 그러고 이혼하네만 그렇게 했으면 부부간의 문제가 쌓여서 바람난 게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그럭저럭 잘 살다가 물론 뭐 부부지간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티격태격하기도 하겠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했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등장해서 또는 네. 이 남자가 등장해가지고 네. 배우자가 헷가닥해가지고 지금 네. 갑자기 막 이상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지. 쌓여서 들어온 게 그렇죠.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 상간녀가 등장하기 직전의 가정 생활을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쌓여 있었던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또 부부간의 문제가 쌓였어. 쌓여서 만약에 바람이 났으면 네. 아내분이나 남편이 그걸 가지고 노력을 해. 그래, 당신이 문제점이 뭐야? 다 나열해봐. 내가 다 고칠게. 왜냐면 지금 막 바람이 나니까 이제 내가 절박한 마음에 이제 가정이 깨지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 붙잡아야 되니까 노력한다 그러고 헌신하는 분들 많아요. 네, 부부 상담 다니고. 그럼 심지어 네, 뭐, 그런 경우 많죠. 뭐 부부관계를 못했다 그러면 내가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정말 야동이나 그런 것까지 다 따라해줄 정도로 아니 이 사람이 원하니까 내 가정 지켜야 되니까 네. 이제 절박한 마음이지 그냥 네. 다 해주고 또 뭐 아침을 안 차려줬으면 아침 차려주고 뭐 이제 긴장해가지고 바짝 쫄아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잘하는 아내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네. 남편이 갑자기 바람 나니까. 네네네.
그러면 돌아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부부간에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안 돌아와 그렇게 해도.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우린 틀렸어. 뭐 이런 멘트를 날린단 말이야. 이미 틀렸어. 먼저가. 약간 이런 거지. 이미 난 틀렸어. 아, 제가 예전에 그 남편하고 이제 신혼 때 좀 많이 싸워가지고 부부 상담을 갔었거든요. 상담소를. 근데 그 상담사님이 처음에 가자마자 딱 저희 두 사람 앉혀놓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외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렇죠. 말하더라고요. 그분은 좀 이거를 좀 합리적이신 분이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부적인 문제라고. 외부에 있는데 그렇죠. 내부에서 찾으려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까지 요거 좀 확대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분리하라고 늘 그러는 게 기질이냐 사건이냐 정확히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된다. 원인 분석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상담이라든지 대부분의 어떤 책에 쓰여진 것들을 보면 그 사건과 기질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노력해라. 네가 다가가면 된다. 네가 이렇게 어루만져줘라. 뭐 노력해. 이런 식의 천편일률적인 해답을 내놓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아내분이나 남편분들이 외도 상담을 하러 가가지고 다 그냥 화가 난다 그러고 해법이 안 나오고 오히려 양비론을 핀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아내분은 그 한 5년 전인가 상담 책상을 엎고 놨다 그러더라고. 네. 어느 모 상담사를 갔는데 유명한 데래요. 네. 근데 너무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자꾸 상담하러 간 그 아내분을 무슨 종합검사를 왜 하냐고. 아니, 외적인 사고로 일어났는데 왜 아내분을 그 종합심리검사를 그걸 하냐고. 그렇죠. 또 한 3,40만 원씩 네. 받아가면서. 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한 얘기예요. 이 바깥의 배우자가 바깥의 어떤 외적인데 중독이 된 것 뿐이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과거 거를 애써 캐내가지고 지적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조비언님이 그때 가서 그렇게 상담한 거는 내적이냐 외적이냐를 먼저 구별해야 된다고 한 거죠. 그죠? 그 부부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적인 건 없었으니까. 그게 궁금해. 그 얘기 좀 해.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외적인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담을 해서 둘 다 이제 그 어린 시절 뭐 그런 거 상담 받고 해가지고 약간 도움이 됐거든요. 기질적인 거지, 그러면. 그쵸, 서로의 상호 기질이 안 맞는 거. 사건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기질적인 거는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정 안 맞는 기질적인 거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가면 되는 거고 원수만 지지 않으면 돼. 어차피 이 기질끼리 맞는 이게 저는 기질도 다 1m짜리가 있고 5m짜리가 있고 10m짜리가 있다고 봐요. 1m짜리는 맨날 친밀한 거야. 둘이 막 죽고 못 사는 인고 막 이런 그거 잘 맞는 거거든. 이건 사건과 무관했을 때 얘기죠. 근데 또 5m 정도의 또 그런 상호 안 맞는 기질이 있어요. 그 5m 좀 유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왜 5m짜리 억지로 1m로 갑자기 붙이는 것조차 이것도 상담사가 해야 될 건 아니다. 가족이라고 꼭 2m는 아니다. 그럼. 저희 모친이랑 저랑은 한 20m 되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어. 저한테 잘해요. 저도 잘하고. 아무 문제 없어. 박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연락 안 합니다, 평소에. 해서 꼭 그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거리를 두면서 내가 맞는 거리, 이 배우자와 맞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평온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서로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부모 자식 혈육으로 얽혀졌다 해서 꼭 가까운 것만도 아니고 꼭 먼 것도 아닌데 꼭 그러면 안 된다. 가족은 붙어야 된다. 자꾸 이런 논리를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m짜리 모자지간도 있고 우리처럼 20m짜리 모자지간 20m로 가면 돼. 편하단 말이에요. 저 아무 스트레스 없어. 근데 이걸 만약에 5m, 1m로 만약에 붙여놨으면 이때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부모 자식이니까 이 정도 거리는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억지로 붙여놓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가족 분야까지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신이론이 나올 겁니다. 이 외도는 이게 처음 10년 듣는 이상이기 얘기라서 때문에 참 재밌네요. 말이 좀 샜는데 어쨌든 바람은 아내나 남편과 무관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그 배우자 바람은 아내는 무죄다. 제가 단언합니다. 무죄야. 유죄인 경우는 전부터 꾸준히 계속 싸운 거야.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기 끼를 근거로 해서 외부와 결합돼 가지고 바람을 피운 것 뿐이야. 외적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깊어져 가지고 정서의 강을 제가 건넌다는 표현을 쓰는데 처음에 이제 호기심으로 만나다가 엔조이로 가다가 육체적 관계 들어가다가 거기서 멈추면 어느 정도 엔조이로 끝날 수 있는데 육체가 반복되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팔려버리는 그게 이제 정서의 강을 건넌다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그것도 시즌2에도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정서의 강을 건넌 이상은
완전 미친 행동을 보인다. 네. 급성 중독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막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고 심지어는 이혼 불사로 나가고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중독자 끊듯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간 문제가 있어서 바람난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그 아내분들도 아시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요. 우리 사이가 원래 문제가 쌓여서 발생한 거면 내가 이 그렇죠. 외도 사실 알았을 때 그렇게 분노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정말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놀래서 카페를 찾아서 자문을 받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부부 생활에는 맞아요. 문제가 없었던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당한 거라고 그것만 그렇죠. 봐도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부부간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5m짜리가 있고 10m짜리가 있고 20m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1m짜리가 있고 다 제각각이라고. 근데 이제 그렇죠. 한 20m처럼 사신 분이 있더라고. 네. 아내분인데 얼마 전에 상담한 케이스인데 네. 바람을 안 거야. 그 아내분의 그 부부는 그냥 20m로 쭉 가는 거죠. 작년 네. 알기 전에 그 모습처럼 쭉 갔으면 됐다. 근데 하필 알아버렸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럼 다시 20m로 가서 살까요? 그냥 내려놓을까요? 이거 그냥 덮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어떻게 이해될 것 같습니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거만 떼내면 되는 거 아니야? 떼내고 다시 20m로 그렇죠.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거는 해결하고 네. 갑시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요거 해결하지 말자 그러고 상담 종료해도 아내분이 안 될 겁니다. 마음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아예 감쪽같이 바람 폈어야지. 이미 안 이상은 증거가 다 잡힌 이상은 네.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네. 20m로 옛날처럼 이렇게 초연해지지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길이로 비유하니까 확 와닿네요. 와닿죠. 네. 그래서 20m가 아니라 한 50m 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남편이 자연인이 돼. 산에 올라가. 사람 맞죠? 그래서 가끔 뭐 윤택이나 이승윤 씨냐? 네. 그분가 나와. 갑자기 내 남편 저기 왜 나오지? 하지만 50m가 유지돼. 왜냐면 바람 안 피니까. 네. 자연인은 적어도. 네. 예. 그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남편은 막 돌아다니면서 예술가처럼 살다가 가끔씩 한번 집에 와가지고 그거 위험하지. 하고 아니, 위험한 거요? 그건 위험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주거가 불분명한 건 위험해. 옛날에 60년대 만약에 있었습니다. 60년 70년대 가끔 그것도 예전에 제가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네. 가끔 집에 와 1년에 한 번씩 꼭 그때 꼭 애가 생겨. 어머. 그럼 애는 또 주렁주렁 남아. 셋, 넷 나. 본가에서 애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오면은 꼭 돈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돈을 또 그렇게 가져가. 근데 올 때마다 허우대가 멀쩡해. 깨끗해. 네.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 뭐라 하면 아유 저 집 양반은 역마살이라는 거야. 역마살이 껴가지고 저렇게 전국각질 떠들면서 돌아다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두 집 살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럼 역마살이 어디 있어? 오늘날 역마살 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왜 하필 그때만 있어? 네. 그러니까 주거가 불분명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뒤를 캐볼 필요가 있고 자연인은 괜찮아. 살면서 아무도 없이. TV까지 나왔으면 괜찮습니다. TV 나온 거는 이제 검증된 거야. 네. TV 안 나왔는데 자꾸 산에 있다가 어떤 경우가 또 많냐면 꼭 전원주택에 대한 이 꿈이 있어 남자들은. 네. 로망이 있어. 네. 그 자연인에 대한. 그래가지고 자기는 또 60이 넘어야 돼. 보통 직업도 보통 공무원 출신들이 많아. 공무원 이런 출신들이 꼭 자연인을 꿈꿔. 그래서 60이 넘었대 이제 자기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저기다가 전원주택을 줬는데 늘 거기 가 있는 데는 거야. 혼자서. 근데 이상한 몇 가지 징후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캤더니 사람 딱 붙여가지고 캐봤더니 네. 여지없이 거기에다 상간녀를 그렇게 출입시키면서 그런 자연인 말고 진짜 저기 험지에서 사는 거 있잖아요. 어디 올라가기도 어려운 그런 데 나와서 TV 나오고 이거 괜찮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50m 거리를 유지해도 내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나도 자유롭고 보통은 아내분들이 또 나이가 많을 때 또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것도 혼자 사는 거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 내가 마음이 편한 게 그 사람과의 거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늘이 정해준 기질이라고 봐. 그거를 거스르지 말자는 얘기죠. 다만 바람은 다르다. 이거는 사고를 친 거니까 요건 수습하고 나서 20m로 다시 떨어지자. 아니면 우리가 아주 인과부부에서 너무 막 잘 맞아. 막 매일 밤 술 먹고 같이 막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런 부분은 한 1m짜리잖아요. 네. 그럼 바람만 또 잡아내면 또 1m로 돌아온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렇게 회복을 시켜가지고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바람 난 걸 기화로 해가지고 20m로 살다가 1m로 올 수는 없어요. 부작용이 난다고. 부자연스러운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외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부관계 억지스러운 노력하는 게 약간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을 하는 게 그런 거지. 불필요한 노력을 내 에너지를 막 쏟아가지고 근데 이 밑에 구멍 뚫려 있는데 계속 그렇죠, 물을 붓는 맞아요. 거예요. 그럼 그게 채워지진 않는 거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거지. 그런 그게 뭐냐면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더 사랑을 주는 거고 더 네. 잘해주는 거고 저는 그런 걸 밑빠진다기 물붓기라고 보는 거고 다만 어떤 노력은 의미가 있냐면 강제 행동주의라고 제가 이름을 네. 붙이지만 네. 강제로 개입해가지고 중독된 거니까 네. 상간자를 쳐내면서 그쵸. 제자리로 강제로 저항하더라도 네. 되돌려 놓으면 극심한 금단 증상을 거치면서 바락바락하다가 서서히 옛날의 선한 눈빛으로 돌아오더라. 상간자를 쳐내는 게 약간 그 밑 빠진 거에 밑을 그럼. 약간 붙여넣는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강제로 막는 거지. 강제로 막아놓고 독을 뒤집어가지고 악열을 바르면 이게 다시 안 깨지게 이겁니다. 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죠. 그 다음에 내 노력을 그렇죠. 투입해야지 에너지를 괜히 다른 데다 쓸 필요는 그렇죠,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요 디테일한 방법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상담을 하는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레시피는 남겨놓고 온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일단 그렇습니다. 네. 자, 아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네.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거기 카페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거기에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또 제가 쓴 대처법도 계속 연재하고 있으니까 이 유튜브가 싫다. 난 이게 듣는 거 익숙하지 않다. 글이 답답하신 분들이 난 글이 있어요. 좋다. 네. 나는 문학소녀 체질 있다. 제가 쓴 원래 제가 맞아요. 글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원래 말하는 걸 안 하려고 했는데 난 어떻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 들어오시면 많은 대처글이 있으니까 네.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여러분 안녕. 안녕.